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지영아, 내가 요즘 꿈이 뒤숭숭해서 네 큰이모한테 한번 찾아간 일이 있잖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서방 아무래도 여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구나. 엥? 정서방이 여자 문제? 남편이랑 나랑 사이 아무 문제 없고 바람 같은 거 절대 필 사람 아니야. 아무리 이모가 신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잘못한 거겠지? 이거사, 우리 집안이 대대로 신기가 있어서 예지몽 같은 것도 종종 꾸는 편인 거 알잖니. 그 중에서 네 큰이모가 신기가 아주 대단해서 그 지역에서는 끝발 날리는 무당인 것도 알고 있고. 아무리 끝발 날리는 무당이라고 해도 전부 다 들어맞는 건 아니잖아. 종종 틀리는 것도 있으니까 거기서만 계시는 거 아니야? 정말로 하는 말마다 다 들어맞을 것 같았으면은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무당 됐겠지. 네 엄마가 하는 말 명심해서 들어. 이때까지 내가 경고해서 뭐 틀린 것 하나라도 있었니? 그러면은 정서방이랑 결혼했을 때는 왜 안 말렸어? 정서방 유일하게 남은 엄마랑은 절연했다고 하고 당시에는 사업도 이제 막 시작했을 때라 변변찮을 때였잖아. 여러모로 엄마가 허락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정서방 인상이며 말하는 거며 태도며 뭐 하나 부족함 없는 사람이더라. 다만 사람 자체가 그늘이 좀 심하게 져 있는 것이 우울해 보이는 게 아쉽기는 했었다만. 그거야 너랑 살면서 차차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 어찌됐건 엄마 말대로 정서방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이고 사업도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바람 같은 거 필 사람도 아니고 그럴 재주도 없는 사람이야. 사람 속은 모르는 거잖니. 1년 넘게 봐온 남편이라도 의심할 건 의심해야지. 그리고 네 큰 이모 아주 영험한 사람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말고. 결혼한 지 1년이 넘은 시점에 엄마가 뒤숭숭한 꿈을 꿨다면서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여자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이야기였지만 누가 들어도 불륜을 저지르거나 바람을 피는 게 아닐까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큰 이모는 지방에서 크게 유명한 무당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날로부터 남편의 행동을 예의주시했는데 무언가 이상한 점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셔츠에 묻은 이 핏자국 대체 뭐야? 당신 어디 긁히거나 누구랑 싸운 적이 있었어?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그냥 씻을 때 때를 좀 세게 밀었더니 피가 나는 것 같아. 한번 상의 벗어봐. 얼마나 다쳤길래 이렇게 피가 묻어날 정도인지 내가 확인을 해봐야겠어.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 나 사업 때문에 요즘 신경 곤두서 있어서 그쪽에 정신 팔려 있어서 그랬던 거야. 때 타월이 생각보다 거칠었는데 내가 사업 생각에 집중한다고 제대로 아픈 것도 몰랐던 거지. 사실 당신이 이렇게 발뺌할까봐 당신 잘 때 몰래 사진 찍어뒀어. 똑바로 나한테 말해봐. 등이며 배에 난 상처들. 때를 아무리 세게 밀어도 이렇게 긁히거나 꼬집히거나 멍든 자국이 생길 수가 있는 거야? 당신 대체 뭐 하고 다니길래 몸이 이렇게 다쳐서 흉한 몰골이 돼 있는 거야? 나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적당히 해. 부부 사이라고 해도 프라이버시라는 건 있는 법이거든. 당신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이렇게 다쳐서 오는 거냐고. 설마 사채라도 쓴 거야? 사채업자가 당신 때리고 협박하고 그랬던 거냐고. 이야기가 뭐 그렇게까지 가냐? 사채 같은 건 쓴 적도 없고 정말로 타월로 몸에 있는 때 밀다가 다친 것뿐이고 간지러워서 긁다가 피나는 것뿐이야. 멍든 거는 철분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몸이 잔뜩 닫혀있는 남편의 모습을 확실히 증거로 담았던 저는 추궁을 해봤지만 수상하다는 것 외에는 새로 건질 수 있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당신 이번에도 거짓말할 생각 말고 똑바로 말해봐. 출금된 내역 보니까 매달 꼬박꼬박 300만 원 넘게 출금해서 어딘가 쓰는 것 같던데 대체 어디에 돈을 쓰는 거야? 그리고 성형외과에도 이체했는데 이건 또 뭐고? 사업하려면은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 심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피부과도 가고 케어 받느라고 이래저래 돈 쓴 것뿐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 사람아, 당신 피부과에서 관리받은 것 치고 너무 푸석하고 퀭해서 돈 쓰는 티가 너무 안 나는데? 솔직하게 말해.
당신 바람 피우는 거 맞지? 대체 어떤 년한테 휘둘려서 이렇게까지 돈을 써대고 성형외과 비용까지 대신 내고 있는 거야? 정말로 아니라고 했잖아. 나 피곤하니까 일찍 자야 될 것 같다. 출장도 조만간 가야 되고 내일도 사업 미팅 하려면 시간 부족해. 정말 이럴래? 당신이 사업 때문에 힘들다는 핑계로 이렇게 대화 거부하는 거 부부로서 맞는 거라고 생각해? 무슨 비밀이 있길래 나한테 이러는 건지 솔직히 말을 안 한다면 나는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 내가 똑바로 말해줄게.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고 당신 외에는 어떤 여자도 나한테 끌림이 없어. 내가 결혼할 때부터 이때까지 한눈 조금이라도 판 적이 있었어? 무엇보다 내 사업 잘 풀릴 수 있도록 당신이 내조해준 덕분에 지금 내가 돈 잘 벌고 있다는 거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얼른 나한테 솔직하게 말을 해달라는 거야. 당신 혼자서 감당 못할 문제라면 나도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만약 바람을 피는 거라면은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싶은 거라고. 다른 건 몰라도 그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나 절대 바람 피는 거 아니고 당신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야. 부부 사이에 비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나한테 이럴수록 나는 의심만 깊어지는 거야. 나도 당신한테 이런 식으로 뭔가 숨기면서 괴롭게 해줄까? 제발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야. 눈물까지 흘리며 남편에게 호소를 했지만 들어먹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에게 상담을 해보고 큰 이모에게서 더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큰 이모를 통해 들은 남편의 이야기는 정말이지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그 여자를 이대로 내버려 두면 네 남편 앞으로 영영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구나. 가정을 파탄내는 거는 물론이고 재물운까지 망칠 수가 있다고 하니 정말 큰일이다. 그런데 남편은 정말로 바람피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여자 문제라는 게 생각해보면 꼭 바람을 피우고 치정관계가 얽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니. 그 여자라는 게 일단 누군지부터 알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다. 이모한테는 그것과 관련해서 뭐 얘기 들은 거 없어?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만 들었고 자세한 거는 네가 직접 파헤쳐 봐야 된다고 하는구나. 더 내버려 두면 네 남편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요즘 남편 곧 죽을 사람처럼 무리해서 일하고 있더라. 매달 돈도 계속 어딘가로 빼서 쓰는 것 같고 성형외과에 돈까지 붙이고 있는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나 혼자서는 이 문제 감당하기 너무 힘든데 엄마가 조금 도와주면 안 될까? 이럴 때 네 아빠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구나. 네 아빠도 이모 말 안 듣고 돌아다니다가 원 한 푼은 범인한테 그렇게 돌아가셨잖니. 형사로서야 네 아빠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남편으로서는 솔직히 아직도 원망스럽구나. 범인이 잘못한 거지. 아빠가 잘못했다고는 생각 안 해. 단지 이모 말 더 새겨 듣고 미리부터 준비를 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고. 세상에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집착 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그때 깨달았었거든. 출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빠한테 해코지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정서방도 괜히 위험한 거 아닌가 갑자기 걱정되기 시작하는구나. 엄마가 도와줄 테니 너도 정신 부여잡고 이 문제 같이 해결해 보자꾸나. 가끔 남편이 수상한 모습을 보일 때 몰래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집안일이며 다른 일들을 처리한다고 바쁠 때가 있어서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해둔 저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본격적으로 파헤치려고 들고부터는 수상한 모습이 잘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 정도 지나서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안심하고 있을 때쯤 옆집에 누군가가 이사를 온 일이 있었고 떡을 돌리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은 어딘가 이상할 정도로 흥분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뜻으로 떡 돌리려고요. 드셔보시고 종종 볼 때마다 인사 나누면 좋겠네요.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걸 다 주시고. 괜찮으시면 들어오셔서 커피라도 한 잔 드실 수 있으세요? 잘 익은 포도가 있는데 과일 좋아하면 조금 드릴 수도 있고요. 젊은 세대기 참 예절이 바르네. 고마워요. 그러면은 들어가서 포도 정도만 좀 먹어볼까나? 아니요.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올 생각을 하십니까?
떡 돌렸으면 딱 감사 인사까지가 주고받는 관계 아닐까요? 아이고, 젊은 분이 아주 말을 똑 부러지게 하네. 그래도 권유받은 걸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맞아, 여보. 내가 포도 드시라고 권유한 건데 왜 갑자기 그렇게 말을 해? 당신답지 않게. 저랑 집사람 바쁩니다. 일단 떡은 잘 먹을 테니까 두고 가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관계가 잘 유지되려면 적정선이라는 게 필요한 법 아니겠습니까? 그 선을 넘으면 그때는 서로 불필요하게 싸울 일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미쳤어? 당신 대체 왜 이래? 그래, 생각해보면 하는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는 것 같네. 나는 물러갈 테니까 예민한 거 가라앉히고 둘이서 좋은 시간 나누세요. 그저 구경하고 싶었을 뿐이니까. 빨리 가기나 하시라고요. 옆집에 이사 온 아줌마에게 크게 분노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사 온 사람을 이렇게 막대할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상했죠. 당신 정말 미쳤어? 좋은 뜻으로 떡까지 돌리면서 친해지려는 사람한테 왜 그러는 거야?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들여? 당신이야말로 너무 아니한 거 아니야? 사람이 말이야, 경각심을 좀 가져야지. 경각심을 가지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인상 푸근한 아줌마더만. 이웃끼리 친하게 지내면 좋은 거잖아. 얼굴 못 봤어? 나이에 안 걸맞게 젊어 보이려고 화장떡 칠에 성형까지 해서 아주 기괴한 얼굴이더만. 성형 중독이라 계속 손보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 사람 내면이 멀쩡하겠냐고. 당신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한테 급발진하는 사람 아니었잖아. 왜 이러는 건지 나한테 똑바로 말해봐. 눈 보고 이유를 말해보라고. 이유를 말하고 자시고 할 게 있어야 말을 하지. 당신이 다달이 출금하는 돈이며 성형외과에 계좌 이체하는 거며 내가 그동안 눈 감아주고 있었어. 그런데 당신이 이상한 모습 보이면서 나 걱정되게 하는 상황에도 참을 수 있었던 게 왜인 줄 알아? 당신이란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오늘 하는 거 보니까 나 도저히 믿음이 안 간다. 나이 든 사람 공경할 줄도 모르고 막대하고 소리 높이는 당신이 너무 낯설게 느껴진다고.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앞으로 저 이웃이랑 친하게 지낼 생각하지도 말고 집에 절대 들리지도 마. 그리고 갖다 주는 음식 같은 거 있어도 절대 먹지 말고 뭐가 들었을 줄 알고 안전 생각도 안 하고 덥석덥석 받는 거야? 도리어 언성을 높이는 남편의 모습에 크게 실망한 저는 그 즉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건너갔습니다. 수상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이웃에게 소리를 높인 사람을 더는 참아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날 친정에 있는 저에게 찾아와서는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뭐야? 당신 지금 술 마셨어? 어휴, 술 냄새. 미안해, 여보.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당신 힘들게 해서 일이 이 지경까지 왔나 싶네. 대체 뭐가 문제인지 나한테 말을 해줘야 할지. 당신 혼자 힘든 거 꽁꽁 싸매면서 괴로워하는 거 나 보기 싫다고 했잖아. 나도 정말로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서 이러는 건 아니야. 그런데 당신이 수상한 모습 보이고도 어떤 비밀인지 말을 안 하니까 정말 미칠 노릇이라고. 이런 내 심정을 당신도 조금은 이해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예전에 친엄마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었지? 당신 지금처럼 술 마시고 살짝 얘기 꺼낸 적은 있었어. 얘기 꺼낼 때마다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더 묻지 않았을 뿐이지. 학대를 심하게 하는 분이었다며? 맞아. 나 때문에 인생 망가졌다면서 매일같이 욕하고 때리고 학대하던 사람이 내 엄마였지. 이 남자 저 남자 골라가면서 재혼하고 비싼 물건 사는 게 유일한 낙이었던 사람이야. 내 친아빠가 누군지 난 알지도 못하고. 사귀기 전에야 당신이 구김살 없는 사람이라서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당신이 종종 보이던 그늘이 뭐였는지 조금은 이해가 간다. 엄마라는 사람만이 아니야. 재혼한 사람들도 하나같이 인성이 쓰레기라서 똑같이 나를 학대했었거든. 도중에 가출해서 식당일 배우고 돈 모아서 내 사업 차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평생 엄마 그늘 밑에서 학대받으면서 언젠가는 정신병 걸렸을 거야. 엄마를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했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좀 쓰레기 같나? 아니, 그런 학대 경험해보지도 않은 내가 어떻게 함부로 쓰레기니 아니니 당신을 판단하겠어.
당신이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고 있으니까 걱정 마. 이제 앞으로는 당신 힘들게 하는 일 절대 없을 거야. 내가 장담할게. 나한테 비밀이 뭔지 얘기해줄 마음은 없고? 당신이 알면 위험해질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그 문제 이제 조만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믿고 기다려줘. 알겠어. 일단 술도 많이 취했고 늦은 시간이니까 들어와서 자고 가. 엄마도 오랜만에 당신 얼굴 보면 좋아하겠지? 늦은 밤 친정까지 찾아와서 사과를 하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많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비밀을 여전히 알지는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지라 한구석에는 여전히 찝찝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술에 취한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 보기로 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 집까지 찾아오다니 대체 무슨 생각이야? 내가 돈 꾸준히 주고 성형외과에도 돈 대줬잖아. 그런데 대체 내 아내까지 무슨 생각으로 위협하는 거냐고. 며느리 얼굴 보겠다는 게 뭐가 문제가 되니? 그리고 너 불편할까봐 이웃집 좋은 아줌마로 위장하고 갔잖니. 너는 내 새끼지만 어떻게 날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니? 겁은 많아가지고. 나 전에 엄마가 했던 말 똑똑히 기억하고 있거든. 어떻게든 나 찾아낸 거 내 인생 망치려고 그러는 거라며. 자기 인생 망가진 게 나 때문이라면서 보상 다 받아내겠다며. 그래도 네가 돈 꾸준히 주고 있어서 이 엄마 마음도 많이 풀렸단다. 엄마 얼굴에 요즘 웃음이 많이 생긴 거 너도 봤잖니. 이제 당신 예전처럼 젊은 나이도 아니야. 성형한다고 해서 좋은 남자 만날 거라고 착각하지도 말고 인생을 건실하게 살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바람 피우고 폭력 쓰는 남자나 만나는 거야. 아들, 네가 그럴수록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 자꾸 그러면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며느리한테 내가 해코지를 할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엄마 심기 자꾸 건들지 않기를 바란다. 대체 어떻게 해코지 할 건데? 나 집사람한테 음식 같은 거 아무것도 받지 말라고 말해놨고 절대 집에 들이지 말라고도 해놨어. 그리고 이제 엄마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이사도 갈 거고. 엄마 억장 무너지게 하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짓거리는구나. 내가 널 키워주고 그렇게 반듯한 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키워준 은혜를 갚지 않고 도망가 버리겠다고? 그렇게 내가 내버려둘 줄 아니?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어. 인간 같지 않게 살다가 언젠가는 죗값 받을 거야.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구나, 아들. 오랜만에 엄마한테 좀 맞아야겠지? 저번에 한번 호되게 당하고서는 왜 또 까부는지 모르겠네. 이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줄 테니까 각오하고 있으렴. 너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절대 이 엄마한테서 벗어날 수 없단다. 설령 가출을 하고 이사를 간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 없을 거야. 반드시 너를 또 찾아내서 지금처럼 힘들게 할 거니까. 대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나 때문에 인생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 진심이야. 왜 내 생각은 안 하고 당신 생각만 하는 건데? 내가 오히려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이다. 왜 태어나서 내 인생을 꼬이게 했니? 너 임신만 안 했어도 내가 더 좋은 사람들 만날 수가 있을 거고 인생 지금보다 훨씬 더 잘 풀렸을 거야. 그런데 왜 태어나서 이 엄마를 힘들게 하냔 말이다. 그 대가를 이제서 조금 받는 것뿐이니까 억울해하지 말거라. 당신이 이때까지 나 학대하고 벨트로 때리고 손톱으로 꼬집었던 거 기억해? 나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당신이란 사람 무섭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반항할 생각도 못했어. 맞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네 엄마인데 아들로서 도리는 다 해야 되지 않겠니? 이때까지 당신한테 직접적으로 손 쓰지 않았던 것도 대상이 나밖에 없어서 그랬던 거야. 그런데 내 아내까지 당신이 해코지 하려고 든다면 난 절대 안 참아. 알아? 아이고 무서워라. 알겠으니까 우리 아들 앞으로 돈이나 잘 갖다 바치렴. 엄마 전화 괜히 무시하고 잠수 타지 말고 그렇게만 하면 우리 화목하게 앞으로도 쭉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돈만 잘 갖다 바치면 이 엄마가 심으로써 적정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마. 대신 조금 수틀리면 심으로써 제대로 본때 보여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남편과 남편의 엄마가 나눈 대화를 보니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남편이 그동안 보인 모습들을 이해할 수가 있었죠. 남편은 협박을 당하고 있었고 폭력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돈까지 갖다 바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당한 폭력과 학대를 감당해야만 했던 남편의 심정을 생각하니 눈물이 날 지경이었는데요. 이제 더는 이런 부당한 폭력을 감당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에게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여보, 사실 당신이 그 여자랑 나 대화 다 읽어봤어.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비밀로 할 수가 있었어? 봤다니까 어쩔 수 없네. 그동안 당신한테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해. 엄마라는 사람이 정말 제정신 아닌 인간이라서 당신 걱정돼서 그랬던 거야. 수틀리면 당신 찾아가서 요절 내겠다고 하는데 걱정돼서 나도 방법이 안 떠오르더라고. 그 여자도 정말 독하다. 당신 가출할 정도로 학대해놓고 당신이 사업으로 성공하니까 이제 와서 부모 대접받으려는 거잖아.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그러게 말이야. 하나 물어보자. 이대로 계속 참을 생각이야? 내가 이 사실 모르고 있었으면 계속해서 돈 뜯기면서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을 거냐고. 당신 요즘 건강도 점점 악화되고 스트레스 때문에 안색부터가 안 좋아지고 있었잖아. 돈 번다고 고생하는데 이러다 당신이 정말 어떻게 되면 난 감당할 수 없다는 거 알지? 사실은 그동안 증거를 모아두고 있었어. 나 만나고 때렸던 것부터 예전에 학대했던 것들까지 죄다 녹음해놓고 최근에 당신 가지고 협박한 것부터 찾아와서 위협한 것까지 증거들 확실하게 확보한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아직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더 이상 기다렸다가 정말 위험할 것 같으니까 신고해서 감방에 쳐넣으려고. 당신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구나. 그래도 서운하네. 이런 일 혼자서만 알고 혼자 감당하려고 하고. 앞으로는 나도 가족으로서 동참하게 해주고 당신 짐 같이 지게 해줘. 난 당신한테 보호받기만 하는 사람이고 싶지 않아. 고마워, 여보. 그리고 미안해. 남편이 모은 증거들을 확인해보고 변호사를 비롯해 친척 중 경찰 쪽 일을 하시는 분에게 상담을 받아보니 충분히 감옥에 보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만 감옥에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 고민이라면 고민이었는데요. 남편은 더 시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서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아예 본인의 친엄마와 연락도 끊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재심오랍시고 협박을 하던 여자는 무리수를 두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그 여자가 과일을 태연하게 깎고 있더라고요. 어머, 깜짝이야. 당신 누구야? 누군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온 거야? 나이가 드니까 하루하루 얼굴이 처지는 건가. 못 알아보니 마음이 아프구나. 어떻게 들어온 건지 모르겠지만 당장 나가세요. 과일 칼 내려놓고 당장 나가시라고요. 이거 무단 침입인 건 아시죠? 나도 하나 물어보자꾸나. 이거 우리 아들 집 맞지? 그러니까 무단 침입이라는 건 어불성설 아닐까 싶구나. 참, 앞으로 여기서 살 거니깐 친하게 지내자꾸나. 아들? 내 남편이 왜 당신 아들이야? 나다 나, 시모. 얼마 전에 얼굴 봐놓고 왜 몰라보니. 정말로 병원 가서 다시 한번 시술을 좀 받아야겠구나. 그래, 남편이 말한 미친 아줌마가 당신이었구나. 이게 듣자 하니까 말을 아주 싸가지 없이 하네. 말 조심하거라. 내가 그래도 나무애입니다. 네 시모라고 이거 사. 딱 기다려. 지금 바로 감방에 쳐 넣어줄 테니깐. 뭐? 감방에 쳐넣겠다고?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니? 정말 내가 눈 돌아가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 지금 동영상 다 촬영하고 있었고요. 남의 집 무단 침입해놓고 손에 흉기까지 들고 있는 거 딱 걸렸거든요. 남편을 그동안 어떻게 협박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신이라는 사람 이제 죄값 제대로 치르게 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지금 경찰서에 신고도 했어요. 이게 사람을 황당하게 하는 재주가 있네. 알겠으니까 지금 핸드폰 내려놓고 경찰한테 잘못 전화 건 거라고 설명부터 하거라. 나 괜히 너랑 싸우고 싶지가 않구나. 사람 무섭게 하면 벌벌 떨고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줄 알았어요? 당신이라는 사람이 언제까지고 무서워서 호구처럼 이용당하기만 할 줄 알았냐고요. 거기 경찰서죠? 빨리 와주세요. 지금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잠깐만 진정하렴. 일단 네가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진정하고 내 얘기부터 들어보라고. 빨리요. 칼 들고 눈앞에 있다니까요? 내가 잘못했다. 아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잖니. 아들한테도 내가 사과할 테니 일단 전화부터 끊거라. 응? 늙은 몸에 감옥 갔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단 말이다. 닥쳐요. 무서운 분위기를 조장하며 저를 위협하고 또 다시 돈을 갈취하려던 남편의 친모는 오열하며 제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신고를 듣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경찰서로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뒤늦게 사건을 접한 남편은 그간 모은 증거들을 변호사와 함께 제출하게 되었고, 결국 남편의 친모는 감방에 갈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 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은 것인지 안색이 새파랗게 질려서 오열하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 아직도 속이 후련한 심정입니다. 남편과 저는 그 뒤로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현재는 징역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남편을 갈취하고 협박하고 거짓말로 돈을 뜯은 것도 모으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저를 위협했던 것까지 더해져 무거운 징역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변호사에게 들었네요. 인과응보라는 것이 정말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연을 통해서 학대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7살 된 여성이에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직원 7명이 있는 작은 투자회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꿈 많고 멋 모르던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갑작스레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평소 왕래하던 일가 친척도 없었기에 어리다면 어린 나이 때부터 혼자 살아가야 했고 늘 외로웠어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부모님이 남겨주시고 간 재산이 상당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답니다. 아버지와 어렸을 적부터 같이 지내던 삼촌이 한 분 계셨는데 제 후원자를 자청하셨고 많은 걸 배우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일찌감치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험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최고라는 걸 몸소 겪은 저는 삼촌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삼촌은 작은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1년 전 경험한 이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미건조했던 제 삶에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3년이라는 결혼 생활 동안 참 다사다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놈은 제게 종종 연락을 해오며 사랑을 갈구하고 있지만 돈 앞에 장사 없다고 늘 깨갱거리곤 하네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희야, 네가 내년에 졸업이던가? 네. 안 그래도 요즘 졸업반이라고 논문도 써야 하고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대학 안 오는 건데. 예끼, 그런 소리 말아라. 학벌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세상 살아가려면 기본 바탕은 해야 하는 거야. 네가 싫더라도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거다. 네 아빠랑 약속한 것도 있고. 그러니 조금만 더 참아라. 알겠지? 삼촌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그나저나 삼촌, 나 대학 졸업하면 일 시켜주는 거 맞지? 그래, 대학만 졸업해라. 그럼 다 해줄 테니까. 알겠어. 아, 맞다. 지난번에 나 주식 투자한 거 있잖아. 수익률 아주 좋은 거 알아? 삼촌 발밑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성공한 것 같아. 그렇게 혼자 발버둥 치더니 결국 성공하는구나. 마지막 학기 끝나면 그때부터 회사 나와라. 김 부장한테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 일 배워. 정말? 삼촌 정말이지? 대신 쉬운 건 하나도 없을 거다. 정말 각오하고 들어와야 해. 이 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내 뒤를 이으려면 단단히 각오해야 할 거야. 아무리 너라도 쉽게 가르쳐 주진 않을 거야. 아니, 뭐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그래.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거, 배운 거.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야 할 거다. 따라다녀야 하는 곳도 많을 것이고. 그러니 미리미리 몸보신도 좀 해두고. 알겠지? 알겠어, 삼촌. 오늘도 늦게 들어오셔? 아니다. 일찍 갈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냐?
무슨 일은 그냥 오랜만에 삼촌이랑 치킨에 맥주나 한잔하려고 하지. 싱겁기는 알았다. 가는 길에 사갈 테니 집에 있으렴. 오케이. 저기요. 혹시 경영학과 윤정희 씨 맞죠? 네, 맞는데요. 저 아세요? 저는 법학과에 재학 중인 김기성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교양 과목 들으시는 거 같은 강의 듣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런데 무슨 볼일이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기 시작할 때 정희 씨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혹시 휴대전화 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익숙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함부로 연락처 넘겨주는 거, 저 그런 행동 안 해요. 저에 대해서 뭘 안다고. 못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조금 소심해서 그런데 원래는 안 이러거든요. 그냥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건데 연락처 교환해서 종종 커피나 한잔하는 사이라도 되면 안 될까요? 글쎄요. 제가 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랑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제 할 일을 하느라 그쪽이랑 연락할 시간 없어요. 최대한 방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용기 내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행동 자체가 방해하는 거거든요. 저 논문 자료 찾아야 하니까 비켜주시겠어요? 1분 1초가 아까운데 길 막지 말고 비켜요. 아, 저기요, 괜찮아요? 아니, 그렇게 비키라니까 왜 거기 서 있고 그래요? 그리고 무슨 남자가 이렇게 비실비실해? 죄송합니다. 아, 어디 봐요. 많이 다쳤어요? 아휴, 진짜 내가 못 살아. 지금 당장 저랑 병원 가요. 치료비 내드릴게요. 제가 이런 이미지가 아닌데 그럼 신세 좀 지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타학과 학생이었던 남편이 저에게 먼저 돌진을 해왔죠. 그때까지만 해도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남한테 신경 쓸 겨를도 없었고 오로지 일에만 집중했기에 연애할 생각조차 없었어요. 조금 부끄러운 말이지만 사실 제 외모가 어디 가서 뒤처질 정도는 아닙니다. 사납게 생겼다는 말을 자주 듣긴 했지만 되려 그게 매력이라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아무튼 남편과는 우연찮은 계기로 인연이 닿았고 남편이 저를 1년 정도 쫓아다녔어요. 일찍 가족을 여인 저였어서 누구에게 정을 주거나 그러는 게 쉽지 않았는데 저에게 온갖 정성을 쏟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열리더군요. 그래서 서로 알게 된 지 1년 정도 만에 제가 겨우 마음의 문을 열었고 그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회사에 취직해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5년이라는 긴 연애를 하게 되었답니다. 정희야, 김서방이랑 만난 지 오래되었지? 그렇죠. 올해로 5년째인가 그럴걸요? 갑자기 그런 건 왜 물으세요? 왜긴, 네 나이도 들고 결혼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지. 너도 시집갈 나이가 되었잖니. 아이고 웃겨라. 삼촌, 시집은 무슨 시집이에요. 한참 일 배우고 적응하는 사람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러면 김서방 계속 저렇게 독수공방 시킬 거냐? 내가 지켜보니까 김서방은 너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 안 그런가, 김서방? 네. 정의만 받아준다면 저는 언제든 좋습니다. 집안 형편 생각하면 결혼 못해야 맞지만 이 어려운 상황도 정이랑 함께 헤쳐나가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자네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구먼. 혹시 내가 알아야 할 게 있나? 삼촌, 난 아직 결혼 생각 없다니까? 한참 일 배우고 적응하고 있는데 결혼해서 가정 생겨서 신경 뺏기면 적응 못한다고.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니야. 이 녀석아, 때가 어딨니? 서로 좋아하고 환경이 맞으면 그만이지. 결혼 비용 때문에 그러는 거면 걱정하지 마라. 그나저나 자네 집안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 사실
그게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나 하고 계시는데 늘 적자예요. 여동생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중학생이고요. 한창 예민한 시기라 제가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쯤이야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만이지. 아버님은 무슨 사업을 하시는데 그러셔? 우리가 투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지. 함부로 투자하지 않는 게 내 철칙이라 조사는 어느 정도 해봐야겠군. 투자를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지만 조금씩 회복하고 계세요. 아무튼 저는 정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나는 아직 결혼 생각 없어. 일 배우는 것도 힘든데 결혼까지 하면 어느 하나 제대로 신경을 못 쓸 거야. 그리고 결혼한다 해도 아이 낳을 생각은 없어. 준비된 것도 없는데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 낳진 않을 거거든. 얘가 그래도 옛날 같으면 네 나이에 자식도 여럿 있었어.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둘이 나이도 있으니 진지하게 결혼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 만나면서 양가 집안의 인사는 드렸니? 아직이요. 그것도 예의가 아닌 거야. 둘이 정말 진지한 관계로 만나고 있으면 적어도 서로 안면은 터야 하는 거다. 내가 늘 말했잖니. 사람 관계에 있어서 첫 인상, 신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둘이 결혼할 거 아니면 질질 끌지 말고 헤어지던지, 결혼할 거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던지.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정이야, 정말이야? 그 말 진심이냐고. 내가 언제 결혼한대? 생각해 본다는 거잖아. 당신도 너무 설레발 치지 마.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아무튼 조만간 인사도 드리고 제대로 생각 좀 해보자. 알겠어, 알겠어. 5년이라는 연애를 하고 나서 29살이 되던 해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시댁은 유통사업을 하시던 시아버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당시 고등학생이었고, 공부하는 거리가 멀었고 놀기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죠. 시아버지는 성격이 호탕하신 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합병증으로 돌아가셨고요. 가족의 정이 그리웠던 저여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와서는 생각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 제 곁에 함께하면서 저를 위해 헌신해준 남편이나 철없어 보이지만 발랄한 시누이,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무언가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남편과 함께 미래를 그려가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양가 인사를 끝마치고 상견례까지 무사히 치렀어요. 없이 사는 집들이 아니라서 회사 근처에 신혼집을 얻었고, 많은 사람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 일 안 힘들어? 나야 늘 해오던 일이니까 괜찮지. 당신이 많이 뒷바라지 해줘서 크게 부담되는 건 없네. 당신은 요즘 회사 어때? 지난번에 듣기로는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다며. 그러게 말야. 우리 회사 좀 이상해. 임원진들 교체된 것도 그렇고 다들 불안해하는 눈치야. 마케팅팀 직원이 그러는데 곧 망할지도 모른대. 그건 무슨 소리야? 아니, 우리 회사 요즘 번번이 계약 실패하고 투자금 받아낼 회사도 없어서 겨우 연명하고 있거든. 지난달에 영업부에서 20명이나 잘렸어. 그렇게 한 번에 사람들 없어지면 남는 게 없잖아. 불안하긴 하네. 그럼 이참에 이직 준비해보는 거 어때? 어차피 그냥 경험 쌓으려 들어간 회사고 평생 뼈 묻을 생각은 아니었잖아. 그건 그렇지. 근데 이제 와서 무슨 회사에 이직하고. 당신 법학과 나왔으니 보험 쪽도 괜찮고, 지금 나이에 사법고시를 보는 건 좀 어려우니까 다른 길을 물색해봐야지. 그런가. 이럴 거면 진작에 사법고시 볼걸. 그래도 고시가 쉬운 일은 아니니까. 아니면 아버님 회사에서 일해보는 건 어떤데?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인력 보충해야 한다고 하시던데. 아, 맞다. 그렇네. 아버지한테 연락해봐야겠다. 아,
그리고 사실은 말이야, 당신한테 좀 부탁할 게 있어서. 뭔데? 돈 문제만 아니면 돼.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번에 일 시작하시는 게 있는데 해외에 자주 다니셔야 하나 봐. 그래서 현아가 걱정되는지 나한테 부탁하시더라고. 아가씨는 왜? 학교 잘 다니고 잘 지내는데 뭐가 문제인데? 아무래도 여자니까 혼자 두게 하는 게 좀 그런지 우리 집에서 당분간만 살게 하면 안 되냐고 그러시더라. 수험생이기도 하고. 그거야 어려운 일 아니니까 상관없어. 집도 넓고 방도 많은데. 정말? 그럼 현아 보고 짐 갖고 오라고 해도 돼? 그래, 그러던가. 그래야 아버님이 일하시는 거 아냐? 걱정하실 바엔 빨리 데리고 오는 게 맞지. 정말 고마워 여보. 그래도 저 녀석 대학 가고 그러면 독립시킬 거니까 당신이 조금만 참아줘. 알겠어. 난 또 뭐라고. 그럼 이모님한테 집 청소 좀 해두라고 해야겠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시아버지가 해외로 업무를 보러 다녀야 했고, 저희 부부는 시누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수험생이던 시누이는 한참 까칠하기 그지없었지만, 그래도 자기 할 일 알아서 하는 다 큰 성인이나 다름없으니 좀 수월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뒷바라지하며 사이좋게 잘 지내보려 노력했습니다. 공부하느라 힘든 시누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뒀거든요. 근데 그게 화근이 되었는지 점점 바라는 게 많아졌고 제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더군요. 고3 수험생이니 스트레스도 이만저만 아닐 거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던 시누이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고 저희 부부는 각자 할 일을 하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삼촌이 갑작스레 심장마비로 황망히 세상을 떠났고 저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한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마음을 좀 추스르려 재택근무를 하며 집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언니, 드레스룸에서 언니 옷 좀 빌려 입어도 돼요? 내 옷은 너무 어린 티가 나서. 이번에 파티 가야 하는데 다 있는 집 자식들만 온대요. 그래서 그런데 나 옷 좀 빌려줘요. 아가씨, 이번에 학점 잘 받았어요? 이번 학기도 유예되면 졸업 못 하잖아요. 대학 다니는 의미가 없는데. 이러면 나중에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언니. 기분 좋게 나가려는데 왜 그래요? 아가씨, 젊은 마음에 노는 거 이해하는데 몇 년 더 살아본 사람으로서 충고 하나 해주자면 지금 그렇게 즐기는 동안 누군가는 성공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아가씨도 아가씨 인생을 위해서 무언가를 좀 해봐요. 언니, 누가 보면 몇백 년 산 도사님인 줄 알겠어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아요. 언니가 그렇게 걱정해주지 않아도 된다고요.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아무튼 언니 명품 빌려줄 거예요, 말 거예요. 가져가요, 가져가. 대신 지난번처럼 망가뜨려 오면 이번엔 수선비 받을 거예요. 자리가 자리인지라 빌려주는 거예요. 와, 역시 언니밖에 없어요. 죄다 신상이라니. 짱이네요. 아, 그리고 언니 미안한데 내 방에 들어오지 마요. 나도 옛날 그 어린애가 아니에요. 방 청소해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제 프라이버시 좀 존중해주세요. 그럼 좀 잘하던가요? 이모님 그만두신 뒤로 스스로 안 하잖아요. 나도 내 집 더러운 꼴은 못 봐서. 에이, 야박하게 왜 그래요? 그냥 사람 하나 새로 고용하든지 하면 되잖아요. 아가씨, 나 아가씨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들이 나를 위해 고생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아가씨 집 아니라는 거 알아줬으면 해요. 그이가 독립시키자는 거 내가 데리고 있자고 한 거니까. 아버님도 해외에서 오래 계시니까 아가씨 걱정된다고 하셨고. 지금 나한테 생색내는 거예요? 인생 몇 년 더 살았다고 뭐 좀 되는 모양인데 나도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어린애 아니고? 아무튼 충고는 그만하고 나 좀 나갔다 올게요. 집 좀 잘 지키고 있어요. 시아버지의 사업은 어느 정도 안정화돼 가는가 싶더니 점점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한 투자처를 찾기도 어렵고 일만 벌여놓은 상황이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빚더미에 앉고 말았습니다. 가족끼리 투자는 하지 않는 법인데 저는 큰 마음 먹고 시아버지를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물론 가명을 써서 말이죠. 살아생전 삼촌이 가족을 도울 땐 가족 티를 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바라는 게 많아진다고요. 그렇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게 되었고 시아버지의 사업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 가기 시작했어요. 상승세를 달릴수록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의 기세도 하늘을 찌르더군요. 공주님처럼 자라온 시누이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제 회사에 대해 잘 모르던 시누이는 언제부터인가 저를 까내리거나 무시하기 시작하더군요. 겉으로만 보면 삼촌에게 물려받은 제 회사가 규모도 작고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업계에서 대표된다고 할 만큼 상당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었고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을 할 땐 늘 가명을 사용해 왔던 터라 더더욱 그러했죠. 제가 집에서 쉬면서 일을 하다 보니 집안일도 상대적으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성격상 더러운 꼴은 못 봐서 직접 이것저것 청소도 하는데 집안에서 유독 더러운 곳이 있었다면 바로 시누이의 방이었죠. 과자를 먹고 난 뒤 생긴 쓰레기라던가 부스러기, 던져놓은 옷가지들이 뒤엉켜 정말 돼지우리가 따로 없었거든요. 아가씨, 난데요. 오늘 집에 손님 온다고 해서 집 청소 좀 하다가 방이 너무 더러워서 손 좀 봤어요. 네? 뭐라고요? 그럼 내 방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청소기만 잠시 돌렸으니 걱정하지 마요. 뭐 안 만졌고 웬만한 건 그대로 있으니 확인해봐요. 아, 새언니. 내 방 맘대로 들어오지 말랬죠? 도둑년처럼 자꾸 왜 들어오는 건데? 자꾸 이딴 식이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에요? 가만 안 두면 어떡할 건데? 우리 아빠한테 말해서 당장 내쫓을 거야. 뭔가 지금 단단히 착각하고 있나 본데. 여기 내 명의로 된 내 집이고 아버님이 뭐라 해도 난 나갈 이유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거 알아두세요. 뭐예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내가 나이는 어려도 시누이 되는 사람인데 며느리가 시누이한테 이렇게 막 대해도 되는 거예요? 언니가 해도 너무했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실까?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어린애도 아니니 알아서 방 청소 정도는 해야지. 저대로 두면 몇 개월은 가면서 무슨 말이 필요해요? 내가 말했죠. 다른 사람이 아가씨를 위해서 고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라고. 무슨 말버릇이 그래요? 내가 내 방 안 치우고 알아서 잘 살겠다는데 무슨 상관? 여기 내 집이고 아가씨가 사는 방은 내 집 안에 있네. 아버님 부탁으로 데리고 사는 거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와, 언니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시네? 언니, 이혼당하고 싶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누이한테 빌빌 기던데 언니도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착각을 해도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가씨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 도움이라는 생각 못 하겠어요? 이 집 입고 있는 옷, 먹는 거, 밖에서 쓰는 돈. 그거 모두 출처가 어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받아 펑펑 쓰는 삶. 뭐 그런 거예요? 아가씨가 부자라도 되나 본데?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우리 아빠 이번에 이익 본 게 얼만 줄이나 알아요? 지난달에 나 샤넬백 사준 것도 아빠가 사준 건데 좋은 말로 할 때 나한테 사과해요. 난 사과 안 해요. 아가씨가 반성해야지. 안 그래도 아버님께 전화할 일 생겼는데 해야겠네요. 아가씨는 아가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내 집에서 더 이상 소란만 안 피웠으면 좋겠네. 저는 점점 버릇없어지는 시누이를 어떻게 할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또 다른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사업 수완이 좋아진 시아버지는 욕심이 과해졌는지 이리저리 사업을 벌이기 급급하더라고요. 남편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아버지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고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던 참이었거든요. 그러다 시누이와 남편이 크게 한방 사고를 치더군요. 사람을 시켜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도박도 하고 바람도 피우고 시아버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구하고 있었고 돈 맛을 아신 뒤로는 뒷돈을 받으며 온갖 불법적인 일을 하기 시작하셨죠. 제 사업 철칙은 불법적인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인과관계에 있어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함께 해온 시간도 있으니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헛된 수고가 되고 말았고 제 눈으로 직접 남편의 바람을 목격하면서 모든 환상이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아, 언니 내 방에 또 들어왔었어요? 진짜 한두 번 말하면 알아들어야죠. 아이고, 뭐 때문에 그래? 아, 오빠. 언니가 내 방에 자꾸 들어오잖아. 내가 일부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청소해주느라 들어가는 거잖아요. 방 좀 잘 치우던가요? 내가 계속 말했잖아요. 집에 손님도 오고 그러면 다 보이는 곳인데 그게 다 아가씨 이미지라고 몇 번을 말해요? 참견 좀 하지 마요.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야? 진짜 정도껏 해야지. 새언니 대접해주니까 좋아 죽지? 부모도 없는 고아년이 시누이한테 기어올라? 야, 너 선 넘는 거 같은데? 지금 말 다 했어요? 말은 함부로 하라고 있는 게 아닌데요. 방금 그 말 취소하고 나한테 사과해요. 웃기고 앉았네. 언니, 우리보다 돈 많아요? 별 볼 일 없는 년이 어디서 유세야? 이 집? 얼마면 되는데? 우리 아빠한테 말하면 다 살 수 있거든? 사보던가. 네? 뭐라고요? 사보라고요? 그래, 사보라고. 현금 융통 못해서 매번 어음 빌리고 뒷돈이나 챙기는 네 아빠. 지금 이렇게 살 수라도 있는 거 누구 덕분인지 알아? 당신도 말 좀 가려서 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일군 사업인데. 그리고 시아버지한테 네 아빠라니 말을 좀. 당신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아니, 왜 정색하고 그래? 솔직히 당신 삼촌한테 물려받았다는 회사 제대로 된 회사기는 해? 어떻게 된 회사가 사무실도 없고 미팅을 집에서 하고 그러냐? 티 안 내려고 그런다. 그리고 당신 요즘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바깥일 하는 사람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거지. 내가 모임이 좀 많아? 다 초대받아 가는 거라고. 바람 피우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좋게 말할 때 다 이실 찍고 해. 그리고 김연아, 너는 얹혀 사는 주제에 말이 많아? 너는 오늘부터 길바닥에서 자라? 당장 짐 싸서 나가. 뭐? 새언니 지금 미쳤어요? 제정신이냐고. 그리고 내가 속상해서 말 안 했는데, 언니 지난번에 내가 남자친구한테 선물 받은 반지. 그거 언니가 가져갔죠? 내가 참고 살다 보니 도저히 안 되겠네. 내가 왜 그동안 집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했는데. 다 너희들한테 기회 주고 지켜보려고 했었던 거야. 그리고 아가씨, 그 반지 난 보지도 못했거든? 어디서 나를 도둑으로 몰아? 당신 아버지한테 투자한 Y라는 사람 누군지 알아?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계약 내용 아버지랑 나랑 그쪽 담당자밖에 모르는데. 뭐든지 다 비밀이라고 해서 우리만 알고 있는 건데. 당신 내 뒷조사했어? 오빠, 언니 진짜 이상해. 제정신 아닌 것 같다고. 내 반지나 내놔. 뒷조사야 했지. 너 바람 피우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Y를 어떻게 하냐고?
Y 투자회사 실소유주가 나거든. 즉 그 모든 게 다 내 돈이라는 소리야. 알아? 그리고 김연아, 너 입 안 닥쳐? 어디서 나를 도둑으로 몰아. 네가 술 처먹고 돌아다니니까 어딘가에 떨어뜨리고 온 거겠지. 왜 나한테 지랄인 거야? 뭐? 개소리 하지 마.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못 믿겠으면 아버님께 가봐. 1시간 이내로 계약 파기할 거니까. 뒷돈 받아온 거 더러운 짓 한 거 다 알았으니 계약 유지할 필요 없거든. 우리 회사 철칙이야. 더러운 돈 취급 안 하는 거. 그렇게 알고 둘 다 짐 싸서 나가. 사람 부르기 전에. 여보, 자기야. 저는 두 사람을 그 길로 내쫓았고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물론 시아버지 회사에 투자했던 투자금도 회수했고요. 하지만 다는 못하더라고요. 워낙 까먹은 돈도 있고 뒷돈으로 굴리다 보니 사정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하지만 봐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평생 같이 살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뒤에서 배신당하니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이혼 소송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 받은 거 방 구할 때 쓰라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자금을 회수하니 금방 휘청이더군요. 몇 억이나 되는 빚도 생기고 시누이는 그 와중에 명품 타령하고 한순간에 서류 몇 장으로 모든 관계가 정리된다니 조금 어이없었지만 그렇게 끝을 보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하루가 멀다고 저를 찾아오기 바쁘지만 저는 매번 매몰차게 대하고 있어요. 허무하게 끝난 사이지만 이미 끝장을 다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미련도 없고 아무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저만을 위해 살아야겠다. 다짐을 했고 더더욱 마음을 독하게 먹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회사 일에 몰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강남에 번듯한 사무실도 얻었고 직원들도 자율 출근제로 자유롭게 오가며 일하고 있어요. 제 인생의 한 획을 그었던 결혼과 이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 있었지만 잘 해낼 수 있겠죠?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힘들기 싫습니다. 제 인생 더 빛날 수 있겠죠? 그럼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